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워싱턴과 서울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흑자가 큰 12개국에 최대 60에서 7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한 완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조선, 방산 같은 분야에서 미국 제조업과 협력하는 대신 관세를 줄이자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카드도 꺼내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급파돼 백악관 안보라인과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을 시도합니다. 당초 8일 0시 종료 예정이었던 유예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발효를 언급하면서 연장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추가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8일 전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0%의 상호 관세에 더해 품목별 관세까지 매기고 있는데요. 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을 10%까지 낮추거나 70%까지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로 교역 상대의 조바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8위국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제조, 기술 협력 카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영업 폐업이 다시 급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 8천 명, 통계 작성 3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1995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전년보다 2만 2천 명가량 늘었고 2019년 92만 명이던 폐업자 수가 코로나 이후 2022년 잠시 줄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치솟았습니다. 폐업 사유의 절반은 사업 부진입니다. 이 비중이 50%를 넘긴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첫 번째입니다. 폐업의 1순위는 소매업, 두 번째가 음식점인데요. 두 업종을 더하면 전체 폐업의 45%를 차지합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 무인 매장 증가,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전체 사업자 10곳 중 한 곳이 작년 한 해 폐업했습니다. 업종별 폐업률은 소매 16.8%, 음식 15.8%, 인적용역 14.1% 순입니다. 소매업 폐업률은 11년 만에 최악입니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최악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12.2%로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내수 한파 속 비용 부담이 커지면 생계형 자영업이 먼저 흔들립니다. 대출 상환 유예, 금리 부담 완화 같은 세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꽉 묶고 조건부 전세 대출까지 막아서 강남 쏠림을 진정시키겠다는 내용이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 방안을 어떻게 봤을까요? 6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 20명 중 19명, 무려 95%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25%는 매우 도움된다, 70%는 다소 도움된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고가 주택 수요의 직격탄이 될 것, 대출 끌어다 강남 집 사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센 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력입니다. 전문가 절반 이상이 이 대책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요는 잡았지만 공급 카드가 빠졌다는 겁니다. 소위 공급 절벽이 계속된다면 가격은 언젠가 다시 꿈틀거린다는 거죠. 실제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55%가 주택 공급 확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든 뭐든 다 꺼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세금 더 올리자라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집값 수준에 대한 시각도 지역별로 갈렸습니다. 강남 평균 매매가 17억 원이 넘죠. 전문가 60%가 너무 높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 전체는 다소 높다가 절반 정도, 전국 평균은 높다와 적당하다가 엇비슷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총 신고액이 131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빠졌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정치 불확실성, 이른바 탄핵 전국 여파.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관세 정책으로 세계 무역 환경 자체가 흔들린 점입니다.
투자 방식별로 보면 새 공장이나 지사를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4% 정도 줄었고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인수, 합병 투자는 거의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업종별 상황은 엇갈렸습니다. 제조업 투자는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와 기계, 의료, 정밀 분야는 각각 60%, 70% 넘게 빠졌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선방했습니다. 유통 분야와 정보통신 쪽엔 오히려 해외 자본이 더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와 디지털 전환 덕분에 8일 시장은 확실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한국에 들여온 집행액은 73억 달러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한국 경제 체력은 괜찮다라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관세 불확실성을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 그리고 제조업 투자 매력을 어떻게 되살리느냐입니다.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나 규제 예측 가능성 같은 숙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외국 자본이 다시 지갑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둔화로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 안정망을 한층 두텁게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추가 경정 예산 1,652억 원을 투입해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30만 5천 명에서 36만 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늘어나는 5만 5천 명 가운데 일유형, 즉 구직 촉진 수당 대상이 2만 7천 명, 이유형 맞춤형 취업 서비스 대상이 2만 8천 명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건설업 퇴직자 전용 코스인데요. 오는 8일부터 1만 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들어가면 기존 훈련 참여 지원수당 월 28만 4천 원에 최대 20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훈련 전 취업활동 계획 세우기에만 참여해도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공사 둔화, 금리 부담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 건설 노동자들에게 맞춤형 구명줄을 던지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선제 대응으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돕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 현장에선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체감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